내 개인의 의지와 경험과 통찰력과 비범함과 이런 부분들이에요. 사업을 시작하신 사장님들이 이 세상에 많을까요? 사업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안 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미 비범이에요. 위로 올라가는 비범 이런 개념이 아니라 평범하지 않은 길을 선택했다라는 뜻이에요. 평범하지 않은 길을 선택해서 그냥 주 월급 안 받고 맨날 월세 내야 되고 고정비 내야 되고 인건비 내야 되고 이런 거 고민해가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의 수준에 가게 되면 나 혼자만의 것으로 안 되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뭘까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사람의 부족함을 생각해요. 나 같은 사람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다. 근데 없죠. 그 다음부터 뭐 하시는지 아세요? 교육을 받고 다니세요. 교육을 받은 다음에 괜찮은 선생님 만나잖아요. 그러면 꼭 은밀하게 와서 얘기하세요. 우리 회사에 와서 우리 회사 직원을 좀 교육을 한번 시켜주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저도 다 해봤어요. 안 돼요. 그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지금까지 인물적으로 일을 했구나. 어떤 사람 하나의 힘으로 일을 했구나. 이게 먹혔던 게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전쟁의 시기잖아요. 인류 역사는. 전쟁 때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 먹혀요. 왜? 수직계열하니까. 이 계급사회가 있잖아요. 사령관, 양반, 이 사람의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의 의지가 없어. 그냥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적이 들어오면 그리스가 이제 예를 들면 도시국가잖아요.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그 그리스의 유명한 웅변가들이 있어요. 철학가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 암살했어요. 이 사람들을 죽이는 순간 그리스 전력의 절반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의 의지가 나머지 백성들의 의지였는데 의지를 없애버리니까 끝나는 거죠. 근데 의지가 없어도 움직이는 게 바로 구조라는 겁니다. 이 구조는 정확하게 말하면 규칙이에요. 루틴, 규칙과 습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장계조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이 배우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규칙 있는 나라를 만든다. 내 사업을 규칙 있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그 규칙을 만드는 습관, 그 규칙을 지키는 습관, 이 두 가지를 내 몸 안에 체화시켜야 되겠다는 걸 각성하시고 그걸 연습하시는 게 사장계조 프로그램 이후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잘 보시면 여러분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간 게 너무 많아요. 획득만 생각했지 이번에 수업 들어오시기 전에 그 프로그램 들어오시기 전에 하신 게 뭐였어요? 고객이 어떻게 반응하고 무슨 말씀하셨고 이거 보셨죠? 그게 이유였잖아요. 내가 지금 안 된 이유도 거기에 있었고 내가 지금 잘 된 이유도 거기에 있었어. 이 이유를 알면 뭐가 사라지죠? 뭐가 줄어들죠? 불안이 줄어들죠. 불안이 줄어들어요. 불안이 줄어들면 앞으로 나가는 가속도가 빨라져요. 근데 불안을 계속 안고 있으면 고민이 많아져. 망설임이 많아져. 결정을 못해. 선택을 못해.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뒤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웃긴 거죠. 앞으로 막 맹렬하게 왔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 맹렬함이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내가 이 맹렬하게 여기까지 이뤄왔는데 이 매출이 지속될 수 있을까? 또는 이 매출의 상승 곡선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까? 너무 불안한 거야. 왜 불안하냐면 도대체 이게 왜 일어난 건지 잘 모르는 거거든. 본인이 앞만 보고 달렸으니까. 이게 구조의 첫 번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제 가장 중요하게 뭘 말씀드렸냐면 상황 파악 습관 가지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상황 파악 습관을 꼭 가지세요. 상황 파악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돼요? 안 돼요? 상황 파악 습관을 상황 파악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한테 제가 상황 파악을 안 할 수 없는 방법을 다 알려드렸어요. 뭐죠 그게? 71개 질문지를 줬잖아요. 질문지를 줬잖아요. 그게 워크북이에요. 이 워크북이 뭐냐면 내가 일할 때 계속 쓸 수 있는 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사업을 하시다가 요즘엔 뭔가 불안해. 뭔가 망설여져. 그러면 그냥 그걸 꺼내세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한번 다시 써보세요. 지금 배병수 대표님 지금 12년째 하셨죠? 12년째 하셨는데 아까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를 작성하면서 내가 뭘 하고 싶은 게 생겼고 해야 된다는 걸 느끼셨다고 말씀하셨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저거 해야 되나? 이거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고객과 내가 지금까지 뭘 해야 한다를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지금은 이걸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걸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가 생겨나는 거죠. 상황 파악 습관 1번이에요. 두 번째. 상황 파악을 했으면 6하원칙으로 쓸 수 있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고 이게 나와요.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버릴 거, 개선할 거, 만들 거, 이 세 가지가 결국 기획이에요. 기획의 내용이에요. 아, 내가 이 상황을 파악해 보니 이제 이런 거는 흐름상 떨어지고 있는 흐름이구나. 그럼 버려야 돼. 주저없이 버려야 돼. 약속하셔야 돼. 스스로한테. 나는 버릴 걸 가장 먼저 생각한다. 왜 버릴 걸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다 필요 없어요. 원리를 알아야 돼. 우리가 원리를 알아야 모든 게 움직여요. 어느 날 갑자기 고등학교 때까지 2학년 때까지 수학을 못하던 친구가 갑자기 빵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제 고3 때 고2 때까지 얘가 수학 점수를 저한테 줬거든요. 근데 고3 돌아와서 갑자기 수학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설명을 못해요. 왜 설명을 못하냐면 원리를 깨우친 거예요. 갑자기. 우린 공식으로 막 덤벼들고 있었는데 얘한테 원리가 생기니까 수학 그 향상 속도가 너무나 빠른 거예요. 여러분도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왜 우리는 버리는 게 가장 중요한가?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한테 시간, 에너지, 돈은 항상 한정되어 있습니다. 유한하지 않아요. 때문에 버려야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어요. 내가 버려야 채울 수가 있고 넣을 수가 있고 적응할 수가 있는데 하던 모든 걸 끌고 가면 시간이 부족해. 돈이 부족하고 에너지가 부족해. 그러니까 방법을 바꾸거나 아니면 새로운 걸 집어넣거나 그러기 위해서 버려야 돼. 버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개선은 왜 중요하냐? 이것도 원리예요. 도박을 하는 건지 아니면 확률 게임을 하는 건지 봐야 돼. 도박은 뭐냐면 던져보는 거야. 이걸 던져봤는데 고객들이 박수를 쳐줘. 우와 이게 나오는 거고 고객이 박수를 안 쳐줘. 그 실망을 하는 거죠. 자괴감에 빠지는 거죠. 통계, 확률, 패턴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개선한다는 것은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성공 방정식이에요. 이거보다 좋은 게 없어요. 새로 만드는 건 내가 그냥 던지는 거잖아요. 근데 개선하는 건 뭐냐면 내가 현황 파악을 했을 때 고객이 아쉬워 요것만 좀 고쳐주면 좋겠어 바람을 잡고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의 고객의 반응 뒤에는 1000명, 10,000명이 있는 거고요. 미래가 있어요. 이걸 하나 고쳐놓음으로써 이것 때문에 날 찾을 수 있는 확률이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의를 할 때 여러분이 회의를 할 때 결정은 버리는 결정을 하셔야 돼요. 직원분들과 함께 할 때든 혼자 할 때든 버리는 건 과감하게 결정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흐름을 보고 결정합니다. 흐름을 반등시켜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흐름을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 개선하는 뭐냐면 생각하지 마세요. 고객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의 요청을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에요. 그 다음 만든다가 뭐냐면 아 내가 이런 걸 하면 고객이 칭찬하겠구나를 알게 돼요. 현황 파악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런 걸 하면 고객이 칭찬하겠구나 이게 나오죠. 자, 그럼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뭐죠? 드디어 한 인물의 비범한 의식이 사라지고 여기에 구체성이 나타나요. 나의 신념, 나의 의지, 나의 감, 나의 촉으로 막 모든 일들을 결정했는데 지금 현황 파악을 하고 나니까 근거 있는 상태에서 이래서 버려야 되는구나. 이걸 바꿔야 되는구나. 이걸 만들면 칭찬받을 확률이 높아지겠구나. 이러면 드디어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대조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목표를 정말 가지고 살았다는 생각해봐야 돼요. 내 사업이 목표가 분명해진다는 생각해봐야 돼요. 그냥 하염없이 돈 많이 벌자, 하염없이 사업 잘 되자, 하염없이 내일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지속성, 성장, 성과 이거를 그냥 하염없이 바람으로 가져간 건지 목표로 만든 건지를 정확하게 생각해요. 목표는 뭐냐면 자, 목표는 뭐냐면 복귀예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월 초에 세운 목표보다 월 말의 평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월 초에 세운 목표보다 월 말의 평가가 정말 중요해요. 왜? 평가를 하지 않으면 그 목표가 아니었던 거야. 그냥 과정이었던 거지. 그냥 흐름이었던 거고 그냥 내 의지였던 거고 내 바람이었던 거지. 하지만 평가는 뭐예요? 구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나온 결과를 평가해야 되잖아요. 이것만 바꾸셔도 여러분의 사업은 의지와 상관없이 좋아지고 성장합니다. 왜 자꾸 멘탈이 깨지고 번아웃이 오고 뭐가 힘들고 내가 이러려고 사업을 했나 이런 생각들이 왜 드냐면 보이지가 않는 거야. 어떤 길을 걸어왔고 무엇을 쌓아왔는지 하나하나 축적된 게 보여야 되는데 보이려면
마침표가 한 번씩 있어야 되잖아요. 마침표를 안 찍고 계속 진행형으로 가는 거야. 월말 평가라는 얘기는 월말에 마침표를 찍는 거죠. 근데 많은 사장님들이 기획은 잘하세요. 기획은 잘하는데 그 기획의 마지막 결과에 대한 마침표를 안 찍거든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예기, 개, 실, 평에서 제일 중요한 건 현황 파악인 예, 시장 수완, 그 다음에 평가입니다. 알파요, 오메가. 이게 순환이 돼야 돼요. 이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잘 들으세요. 제가 잘 들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이것만 하면 뭐 폭발합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원리예요. 잘 들으세요. 마지막 평가가 곧 뭐예요? 상황 파악하고 똑같잖아요. 이어지죠. 그러니까 더 진화된 단단한 기획을 할 수 있게 되지. 근데 우리는 자꾸 기획만 하려고 해. 왜? 부족하니까. 뭐가 부족해?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미 채워졌단 말이에요. 반을 채웠든 뭘 채웠든 마지막 결과를 정리하면 이미 채워진 게 보이니까 채워진 걸 바탕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평가라는 걸 안 가지면 얼만큼 채워졌는지가 안 보이니까 내가 기획했던 것보다 얼만큼 채워졌는지가 안 보이니까 또 하염없이 가야 돼. 등산으로 치면 고산지대 갈 때 30m까지 갈 거야. 30m를 근데 못 갔어. 25m에서 멈췄어. 하지만 지금 25m 지점이라는 걸 아니까 그 다음에 대해서 또 30m는 달라질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닌 사람들은 30m를 계획을 했어요. 30m 못 갔어. 25m에 멈췄잖아요. 그럼 무리수를 넣어요. 이해되세요? 내가 지금 25m밖에 못 한다는 걸 정확하게 생각하면 왜 이렇게밖에 못 한다를 보게 되고, 그럼 여기서 현실적인 계획 수정이라든지 목표 수정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그냥 또 여전히 위로 올라가야 돼, 위로 올라가야 돼 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 지금 배병수 대표님이 12년간 대한민국 치아 쪽을 바꾸려고 노력하셨어요. 바꾸려고 노력하셨는데 배병수님한테 평가 대상은 뭐가 되어야 되는 거냐면 지금 현재 우리 걸 쓰고 있는 치과의 숫자가 몇 개냐, 여기 이 치과에서 치료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몇이냐, 그 다음 우리는 이제 상반기의 목표가 치과를 몇 개까지 늘려나가는 것이냐, 그 목표를 달성을 했냐 못했냐 평가를 해보자. 왜 내가 전략을 썼던 것들이 어디에서 약간 빈틈이 생겨서 못했을까, 또는 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네, 이게 이제 결과잖아요. 이건 어디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늘어났을까, 평가가 바로 시장 조사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예. 결국 배병수님이 굉장히 큰 신념을 가지고 5만 가지 박람회를 가고 세미나를 열고 수많은 의사를 만나고 수많은 뭔가를 했어도 배병수님의 사업의 결과는 결국 뭘로 남아요? 치과 개수가 몇 개냐, 지속성 있는 치과 개수는 또 몇 개냐, 그리고 여기서 환자가 진료되고 치료받은 사람들의 숫자는 몇 명이냐, 우리한테 나간 키트 숫자만 세봐도 알 수 있어요. 결론은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있는 숫자를 발판으로 또 그 다음 숫자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사업을 잘해야 돼, 세상이 바뀌어야 돼, 이 생각을 한단 말이죠. 세상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사업 때문에 어딘가에서 바뀌고 있어요. 스테이밤밤 없을 때와 있을 때가 바뀐 거예요. 세상은 저기가 있어서 여기에 손님이 가면 이 세상에 스테이밤밤이라는 없었던 게 나왔고 누군가 여기서 만족을 했어.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 바뀐 걸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바뀐 사람의 숫자를 늘려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바뀐 사람의 숫자를 늘려나가는 거고 계속 여기 함께 이용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 숫자 체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목표는요 여러분 숫자예요. 이 숫자의 증가예요. 그 숫자들을 확산의 숫자로 볼 거냐, 이용자의 숫자로 볼 거냐, 지속성의 숫자로 볼 거냐, 객단가로 볼 거냐, 이 각각의 목표의 숫자들은 다 달라질 수 있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숫자예요. 다음 단계로 올라가요. 목표는 꿈이 아니다. 목표는 단계다. 현재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목표. 그래서 제가 120%를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목표랑 가장 헷갈리는 게 뭐다? 워크다. 그냥 해내야 돼. 이거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이겨야 돼 이거랑 똑같아요. 근데 목표라는 것은 전쟁터에 나가서 이겨야 돼가 아니라 이길 수밖에 없는, 이길 확률이 가장 높은 작전을 짜는 게 그게 목표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길 수밖에 없는 작전은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을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상황 파악했잖아.
사업하는 있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버리고 계산하고 만들고를 어떤 숫자로 만들 건지가 그게 목표인 거고, 이게 없으면 그냥 열심히 버리고 열심히 계산하고 좋은 마음으로 만들고 이게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여기 박근영 님이 정말 제가 처음에 꽃집 열 때 그때부터 만나봤는데 너무 성실하게 춘천의 하이꽃집은 굉장히 잘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근영 님이 이제 또 그때 결혼도 하셔가지고 꽃집이 잘 되니까 결혼하더라고요. 이제는 2세를 이제 가셨잖아요. 곧 출산이에요. 박수 한번 주세요. 건강한 출산하고. 데뷔해. 너무 좋아. 근데 이분의 지금 가장 큰 고민은 뭐겠어요? 내가 꽃집을 차려서 그래도 여러 선배님들이 주변에서 힘드신 분들도 많이 봤는데 나는 한 단계 한 단계 쭉 올라왔단 말이에요. 열심히 잘했는데 혹시 이 흐름이 꺾이면 어떡할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잖아요. 그러면 꺾이지 않고 내가 다시 복귀할 때까지 우리가 가져야 되는 숫자가 뭔지를 먼저 정해놔요. 이해되시죠? 그 숫자는 내가 잠깐 쉬고 있으니까 엄청 높은 숫자가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이 숫자들이야. 손님은 이만큼 오고 있고 우리 멤버십도 하시거든요. 멤버십 숫자는 몇 명이고 우리가 1월, 2월, 3월 작년에 매출 쭉 나와 있잖아요. 이걸 봤을 때 올해 4월, 5월, 6월, 3개월인가? 그 3개월 정도가 비어있다고 한다면 그때 지켜야 되는 숫자는 무엇인가? 그럼 그 숫자들을 만들었을 때 내가 없는 상태에서 매장이 잘 운영되려면 무엇을 지금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가? 효율과 효과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봐요. 그러다 보니까 개선점, 고객에 대한 개선점들은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될 수밖에 없게 만들려면 내가 지시를 내려야 되니까 이 지시받은 사람한테는 무엇을 지시를 해야 될까가 나와야 되는 거고. 맞죠? 자, 오늘 여러분이 배우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이 해내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해내셔야 되는 거. 첫 번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 숫자의 목표를 설정하세요. 그 구체적 숫자의 목표가 매출을 무조건 세우시라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도 구체적 숫자가 나옵니다. 얼마를 쓴다도 구체적 숫자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매출만 쓰는 게 아니에요.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필요한 일들이 무엇인가를 쓰셔야 돼요. 달성하려면 필요한 일들이 무엇인가? 맞죠? 그 다음 세 번째, 그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쓰셔야 돼요. 숫자, 투두리스트, 여기에 맞는 매뉴얼, 설명서, 방법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는 다 잘 만들어요. 여기까지 다 잘 만들어. 근데 이게 왜 안 될까? 이러면 다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의지가 약해서. 선생님은 너무 잘 가르치셨는데 제가 실천력이 약해서. 아니에요. 뭘까요? 실행하지 못한 거. 자,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혼자 사업하는 사람이어도 사장이 나와 일꾼이 내가 갈려 있어요. 직원이 있다고 한다면 사장이에요. 사장이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책임지고 결정하고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는 태어날 때 사장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걸 안 배웠어. 그게 뭐냐면 체크. 여러분이 오늘 만들어셔야 되는 것은 체크리스트예요. 체크리스트를 어떻게 만들어? 마음속에 아니 명문화시켜서 만들어요. 체크리스트. 오늘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체크해야만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그 체크리스트를 촘촘하게 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성질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성질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목표를 오늘 미션, 오늘 그 숙제의 목표는 뭐냐면 한번 경험해보자. 한 달짜리도 돼요. 2달짜리 되고 3개월짜리 돼요. 근데 한번 내가 이 목표를 실제로 이렇게 달성해내는 걸 경험해보자. 그러니 이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정말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목표를 설정하셔야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원대한 목표를 설정하시면 안 돼요.